네, 오늘은 간만에 테크가 아니라 조금 더 라이트한 소재를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초간단 요약을 해보면 미국 성인들 음주 비율이 지금 이게 올해 9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네. 해요. 사실 우리도 뭐 10년, 20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술자리 문화가 엄청 바뀌긴 했잖아요. 네, 좀 안 마시죠 요즘에 확실히. 네, 이게 뭐 20대 대학생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확실히 뭐 부어라 마셔라 하는 문화는 바뀐 것 같고. 네. 근데 또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포급 문화는 줄긴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좀 젊은 층 대상으로 새로운 술 컨텐츠나 네. 좀 문화가 많이 생긴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특히나 소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네. 혹시 이 기네스 스플릿 더 G라는 챌린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이게, 들어봐요. 이게 틱톡에서 엄청 유행했다고 하는데 네, 네. 저도 찾아보니까 이 기네스 잔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거를 첫 잔에 쭉 마셔가지고 여기에 저기 G 숫자 보이시죠? 네. 저기 G까지 가서 저 G 중간을 반으로 딱 가르면은 뭐 이제 성공하는 그런 챌린지거든요. 네, 네. 네, 이게 틱톡에서 올해 엄청 바이럴돼서 네. 기네스 매출 엄청 뛰고 그리고 제일 고무적인 건 이제 여자들이 많이 입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회사 네. 말로는 전년 대비 여성 기네스 뭐 이제 시도자가 50% 늘었다. 네. 그런 말이 있고 네. 여튼 이렇게 저변 넓어지고 유입 늘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긴 하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술 문화 자체는 그래도 돌긴 돈다. 뭐 그쵸?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건데. 그래서 또 하나 계시는 이게 화이트 클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하드 셀처가 있는데 네. 이게 분명 술은 술인데 탄산수 베이스에 막 과일향 딸기나 오렌지 들어가고 뭐 칼로리 도수 낮추고 그런 네, 거거든요. 네. 이게 그냥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좀 가벼운 RTD 주류가 많이 생기고 있고 네, 한국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편의점 가면은 하이볼류 종류만 진짜 한 10개 넘는 것 같거든요. 네, 진짜 많아졌어요. 한 2, 3년 사이에 확실히. 편의점에서 확실히 또 그 마케팅 세게 들어갔던 것 같고. 그쵸. 막 이런저런 하이볼류나 사와 뭐 막 되게 달달한 것들 많이 네. 많이 깔렸죠, 지금. 네네.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전용 라인이 있던데요. 그 아 그래요? 연예인들이 만든 술 라인. 아 이번에 그거 재밌었던데 세븐일레븐에 하정우 와인 나온 거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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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기 지금 네. 밖에 있던데 네.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뭔가 계속 그 캐주얼한 형태의 브랜드들이 계속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원소주 이후 트렌드인가 그러네요. 싶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사실 저는 절대적인 음주량이 준 건 맞는데 네. 이 음주 비율 자체는 이게 줄었을까 안 줄었을까에 대한 감이 안 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 갤럽 자료랑 여러 정황을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엄청 가벼운 술도 좀 의식적으로 안 마시려고 하는 트렌드가 잡히고 있더라. 네. 특히 젊은 층 위주로 네. 결론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술은 그냥 영속적인 트렌드인 것 같았는데 네, 이것도 바뀌네 싶네요. 그렇죠. 네. 이게 갤럽 조사부터 잠깐 퀵하게 보면은 네. 저기 뚝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네, 네. 이게 확대 드리면은 이게 어떤 숫자인 거죠? 이게 갤럽이 1939년부터 미국 성인 대상으로 음주 비율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음주 여기에 비율이요? 네, 음주를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은 뭐 와인이나 맥주나 어떤 종류의 알코올이든 마시냐 네, 이런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비율이 예스라고 답한 비율이 54%였다. 네. 이게 조사 시작한 이후로 역대 바닥이라고 하고요. 네. 나름 의미가 큰 게 여기 잘 보시면은 97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게 60%를 뚫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네. 항상 이 위에는 유지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마의 60% 같은 이 하한선을 뚫으면서 네. 이제 바닥을 찍으니까 유독 뉴스가 많이 됐고요. 네, 네. 이게 왜 이렇게 급감을 했냐?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건강 인식 변한 것 같고요. 네. 요즘 미국 뭐 의학계에서 그 앤드류 휴버맨 같은 팟캐스트도 그렇고 네. 이제 건강 관련해서 컨텐츠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나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음주 리스크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1월에 뭐 바이든 정부에서 뭐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하고 네. 거의 전국구로 엄청 유명한 네임드인 외과 의사가 있는데 네, 네. 이분이 낸 리포트가 엄청 바이럴 됐다고 해요. 네. 여기서 미국인들 대부분이 지금 술이랑 이 암이랑 이 질환 간의 관계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술 라벨에도 우리 담배 그거 붙잖아요. 담배 값에 막 암 경고 붙는 네, 것처럼 네, 네. 다 붙여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때 대중들 인식이 이제 앞으로 적당히 마셔도 술 앞으로 계속 누적되고 쌓이면은 치명적이다. 네. 이 정도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네. 그런 인식이. 그쵸. 궁금한 게 전 사실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국의 술 문화가 보통은 어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건 학생들이 좀 어떻게 술을 받아들여요? 일단 저 때만 해도 네. 뭐 1학년 때 그때 기숙사나 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엄청 빡세게 마시죠. 많이 마셔요. 네, 보드카에다가 네. 그 뭐 주스 체이서 섞어서 네. 뭐 주말마다 마시는 문화였고 네, 네. 사실 저만 해도 그때는 한국 대학교 이상으로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그러다가 좀 나이 들면은 조금 이제 절주하면서 그냥 가볍게 즐기는 정도로 바뀌는 것 같은데 네. 여튼 저 때만 해도 엄청 막 몰아 마시는 문화는 있었죠. 네. 많이 있었죠. 뭔가 그냥 한국 대학교랑 그렇게 별반 다르진 네. 않는. 네, 네. 약간 그 종류만 좀 다르고. 그렇죠. 네, 네. 아니 또 궁금한 거는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막 한국처럼 이렇게 권하는 문화는 절대 없고 네. 자기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건데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절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마시는 분위기긴 해요. 네, 이제 네. 학생 때 이제 친구들이랑 막 엄청 신나서 파티하는 문화가 아니면은 네. 그 나이 들고 나서는 그냥 본인 원하는 만큼 딱 즐길 수 있는 만큼 마시는 문화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대학교 때는 엄청 많이 마신다 한국처럼. 네, 근데 네. 나이 들수록은 그냥 좀 절주하는 문화이긴 했다는 거죠. 네. 젊은 층 위주로 그래도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을 확률도 높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인식 변화가 좀 데이터로 보이는 게 네. 이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냐 네. 질문에 건강에 안 좋다고 한 답변이 과반을 처음으로 넘겼어요 올해. 네. 네. 이 수치를 찍으면서 그리고 반대로 건강에 좋다는 답변은 6%까지 내려왔고요. 네. 사실 건강에 좋다는 답변이 있는 자체가 이상하긴 한데 저거 약간 와인 업계에서 마케팅했던 문장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한두 잔 그거. 네, 와인 네. 한두 잔은 네. 건강에 좋다. 뭐 이런 네. 마케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 와인 한 잔은 뭐 심장의 약이다 이런 네. 낭만이 좀 있긴 했었어요. 네. 우리 생각 이상으로.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이 한두 잔 마시는 것도 홀짝거리면은 이제 쌓이면은 네. 몸 작살내기 좋다 네. 이런 인식이 네.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데이터는 이 똑같은 자료에서 이 음주 비율이 미국인들 정치 성향별로 갈리는 것도 재밌어요. 네. 이게 똑같이 음주 비율을 물어본 질문인데 공화당 지지층은 2년 사이에 거의 30%가 줄었는데 민주당은 5% 정도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해석이 다양하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팩트는 트럼프가 술을 전혀 안 마신대요. 네. 유명하죠. 네, 그래서 얼굴은 사실 술톤이잖아요. 네. 진짜 한 엄청 번도 안 의외인데. 마셨네. 근데 뭐 썰로 듣기로는 아들한테 그래서 엄청 강하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 네, 형 이슈가 아마 있었잖아요. 네,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분이 뭐 5년 전에 알코올 좀 중독 네. 시달리다가 이제 뭐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네. 때문에 아예 안 마시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참모도 비슷하대요. 참모들도 거의 입에 안 들은 케이스가 많아서 네. 실제로 마가 이 사이에서는 이제 뭐 절주하고 절제하고 금욕하는 게 좀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네.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 네. 이것도 네. 가능한 거죠. 해석이. 네. 그래서 지지자들도 따라간다. 희한한 느낌이긴 한데. 네. 근데 둘 다 떨어지긴 하네요. 그래도 떨어지긴 공화당. 하는데 민주당은 훨씬 덜 꺾인 거 보니까 네. 트럼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술 마시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이 정도 정치적 차이 제외하면은 뭐 사실 나머지 대부분 그룹에서 이게 뭐 인종이나 성별이나 소득 상관없이 다 네. 지금 음주 비율 떨어지고 있고요. 네. 늘어난 케이스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정리하면은 이게 메이저한 이제 주류 회사들 주가인데 네. 이것만 보셔도 알코올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다는 건 답이 나오긴 하죠. 네. 저 그래서- 혼자 올라가는 애는 누구예요? 이거는 그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네, 그냥 인덱스고 그냥 나머지는 거의 다 꺾이고 있어요. 비교군이었군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글로벌에서 지금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 방식이 가벼워진 건 맞는데 네네. 이게 건강 인식의 바뀌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고 네. 결국 소비량 줄고 빈도 줄고 네. 그리고 사회 인식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술 요즘 많이 드세요? 저는 확실히 한 5년, 3년 전 비하면 진짜 덜 마시는 것 같아요. 줄었죠. 네. 거의 한 2주에 한 번 네. 정도로 준 것 같아요. 네. 저도 5년 3년 나이 먹어서 그런가 생각도 네. 없지 않아 하긴 하는데 그냥 뭐 체력적으로 버틸 때도 예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친구들 네.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네. 했었는데 네. 그런 게 비율이 확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셔도 진짜 이제 취할 때까지는 안 마시는 것 같고 네. 가볍게 마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것도 뭐 은은하게 저희도 그런 뭐 유튜브에서 건강 지식들 많이 뜨고 이러니까 더 영향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동시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지점이 개인적으로 글로벌에서 지금 막 절주 금주 엄청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술꾼들 사이에서 이러지 말라, 네. 탄압하지 말라 이런 심리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술꾼들이 불평하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코노미스트 같은 영미권에서 약간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네. 올해 특히나 사설이나 막 특집 기사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네. 관점에서. 네네. 사실 되게 합리적 의심으로는 이게 주류 회사에서 무조건 로비해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튼 네. 이 건강이란 축에서 보면은 이 트렌드가 정답인 건 분명히 팩트인데 네. 이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플러스라고 볼 수 있나? 네. 이런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음 순서로는 이 기사 기반으로 해서 이 소버 트렌드에 반박하는 의견들 좀 몇 개를 모아봤고요. 네. 네. 사실 좀 아전인수격 해석 같기도 한데 네. 들어보시면 좀 역발상이 그럴듯하기도 해서 한번 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반론은 레스토랑 업계에서 그 경제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사실 술이 그냥 기호품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식당이랑 바에서 약간 마진의 핵심이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음식은 손 많이 하고 인건비 엄청 타고 하는데 네. 술은 뭐 인건비 들 거 거의 없고 거기다가 이제 마진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백종원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식당에서 대부분 식당이나 그 소주나 맥주나 뭐 와인 매출이 거의 장사 성패를 가른다고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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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처럼 술 안 마시는 트렌드가 쭉 이어져서 술이 네. 거의 없어진다. 네.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사람들이 술 주문을 안 하면은 사실 평균 객단가가 확 내려가는데 네. 이게 인건비 임대료는 차이가 없잖아요. 네. 똑같이 타고 있으니까 이러면 고정비 못 버티는 가게가 많이 늘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테이블 술 안 마시는 건 괜찮은데 아예 몇 테이블이 주류를 좀 최소한 주문을 해줘야 식당에 네. 돌아가지 않나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잘못하면은 외식비 자체가 그렇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그 음식에서 사람들이 마진을 남겨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술을 안 시키기 시작하면은 뭐 2만 원에 팔던 거 2만 5천 원으로 그렇죠. 올릴 수도 그렇죠. 있고. 정확히 그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업계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노알코올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 저도 네. 얼마 전에 식당 갔는데 거기서 보통 와인 페어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노알코올 페어링이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가격이 비슷해요. 네. 그만큼 이제 뭐 객단가 맞춰보려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굳이 이 가격에 뭐 노알코올을 마시냐 마냐를 떠나서 무알코올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네. 기존의 알코올 시장 이만했던 거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네, 네, 논의가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영향이 보이는 게 아까 말씀하신 지점처럼 이제 식당들이 매출이 좀 깎이고 네. 운영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게 네. 지금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영향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가 네. 씬이 특히 서버 트렌드가 많이 강하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윗 보시는 것처럼 알코올은 뭐 레거시 드러그다 이 정도 말을 할 정도로 네. 지금 뭐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먼이나 마크 안드레슨 전부 다 뭐 절주하고 술 멀리하는 걸로 유명한데 네. 네. 여기 씬에서 이제 그래서 뭐 미팅 들어가서 그린티 들고 가서 마시고 뭐 콤부차 마시고 이런 게 엄청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샌프란에서 유독 이 식당 폐점 페이스가 빠르다고 합니다. 네. 네. 소버 트렌드가 뭐예요, 근데? 소버가 이제 그 술을 안 마시는 상태, 네. 맨정신이니까 맨정신. 이제 소버 트렌드가 강한 편이고 그래서 샌프란이 약간 소브라이티 센트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테크씬이 소버 트렌드가 강한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도시 자체가 레스토랑이 지금 상황이 안 좋더라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샌프란 먹을 거 진짜 없죠. 뉴욕 가면 눈 도는데 샌프란 그 별로였나요? 동네는 그러니까 뭐 식당이 막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다. 네. 근데 또 비싸긴 엄청 비싸고 그렇죠? 네. 가끔 근데 이제 빅테크 회사 사무실 어떻게 여차저차 놀러 가면은 네. 그 안에 또 구내 식당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또 건강식 위주로 막 다 돼 있으니까 네. 그냥 거기서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정리하면은 전반적인 산업 돌아가는 구조가 사실상 주류 판매였는데 이게 이 정도로 노알코올 트렌드 올라오고 하면은 식당들 망해서 없어진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음식 사 먹을 거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너네 술 좀 마셔야 돼. 이런 거네요. 야, 그렇죠. 결국에 네 밥값 올라가니까 술 좀 마셔야 돼.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 왜 술을 좋아해야 되는가 네. 이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인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실 내용일 것 같아요. 네. 한 줄 요약하면 술자리 없어지는 게 인간관계랑 사람들 건강에 안 좋다는 네.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의존하시는 것 같으세요 평소에? 술자리? 네, 술자리를 활용해서 뭐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얼마나 의존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전술을 그래도 좀 마시는 편인데 네. 주량이 근데 그래서 이건 나의 무기야라고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또
어르신분들하고 술 마실 때 술 대작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 죽어버리면 이제 안 되는데 그 상태를 계속 좀 갈 수 있으니까 네네. 아 이걸 통해서 인간관계를 많이 좀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그 비율이 확 줄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비율도 줄기는 했어요. 솔직하게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런 뭐 NFM 라이브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 또 다른 맥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예전에 그냥 벌크로 막 몇 명씩 만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사실 뭐 건강 문제는 솔직히 뭐 그냥 팩트고 사실 술이 인간관계에 약간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건 맞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이건 뭐 원래 알건 사이건 간에 술 마시면서 경계심 풀리고 막 농담도 더 재밌게 들리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좀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교류를 덜 하고 특히나 뭐 새로운 만남 관계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구 관계나 이성 간의 관계까지 다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물론 술 없이도 관계가 가능은 한데 결국 술자리가 이 정도 페이스로 없어지게 되면은 점점 이제 고립감이나 뭐 우울증이나 이런 사회 본딩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근데 또 약간 그 뭐랄까 로비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주류업계 로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어쨌든 그냥 뭐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긴 하니까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욕도 많이 먹지만 러닝크루 같은 것도 많이 뜨고 운동도 자주 모여서 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쪽으로 대체되고 있으면 좋은 거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또 들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더 황당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니까 혁신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단기적인 일 생산성 봐서는 사실 절주 금주가 무조건 맞죠. 근데 적당한 술 기운이 있어야지 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발명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뇌과학에서 뭐 심리 연구에서 나오는 포인트인데 가벼운 취기가 뇌의 그 인지적인 제어를 풀어준다고요. 살짝. 그래서 좀 직선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비껴가서 좀 재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건 좀 일리 있지 않나요? 뭔가 예술업계에서는 딱 그런 게 그래도 적용이 좀 많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는 한때 술을 한 2주를 안 마신 적이 있는데 그게 뭐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거의 매일 마시는 주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한 2주? 3주 정도 그냥 딱 안 마셨는데 갑자기 그때 뭔가 생각이 되게 잘 도는 거예요. 머리가 팽팽팽팽 잘 돌아서 아, 나 취해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도 그렇게 믿었었는데 반대로 좀 클리어한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들이 좀 됐던 경험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근데 생각이 팍 도는 게 그냥 뭐 생산성이 아니라 창의적인 얘기가 나왔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좀 그랬다고 느꼈는데 저는 이제 예술가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어서 그건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튼 술 마신 그룹이 대조군 대비해서 창의성이 훨씬 좋았다. 그래서 여튼 이 핵심은 이 사회에서 맑은 정신으로는 못 내는 결과물이 있다. 얘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약간 좀 다른 거긴 한데 뭐 마약류를 먹어야지 더 엄청난 뭐 작곡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뮤지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감성선들이 있죠. 그런 거가 좀 라이트한 게 이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술을 적당히 즐기고 사실 이런 트렌드가 막 마냥 엄청 반갑진 않은데 술 막 다 금지하는 트렌드가 반갑진 않은데 사실 건강이나 뭐 자기 관리나 생산성 측면에서 분명히 진보하는 방향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결국은 아쉬운 대로 뭐 술이 아무리 순기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거 대체하고 말씀하신 러닝크루처럼 대체하고 뭐 다른 우리가 편익을 더 가져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서버 트렌드가 엄청 올라오고 있고 또 반대 진영에서 약간 로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메가 트렌드이기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 1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막 뭐 그 사발식 같은 거 해가지고 토 한번 하는 게 문화고 약간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대요. 지금은 다 없어졌고 대학생들 팬데믹 때 더 심했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게 또 기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술 안 마시는 문화가 지금은 되게 정착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오히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 덜 마시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메가 트렌드인지는 몰랐거든요. 글로벌리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는 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내용은 이 정도까지인데 제가 앞에서 술 소비 주는 배경으로 언급 안 했던 게 그 위고비도 역할을 하거든요. 위고비 같은 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그
뇌 식욕 중추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억제해서 알코올 욕구를 줄인대요. 네. 그래서 뭐 이런 GLP-1 계열들이 주는 영향도 있고 해서 이게 앞으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10년, 20년 동안 F&B 지형을 바꾼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내용도 가져와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거를 조금 더 지금 그냥 트렌드다라고만 놓고 보기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뭐 요식업계 얘기도 있었고 네. 사실 술 장사가 진짜 돈 되는 장사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 되게 진리 같은 그 문장을 그냥 까버리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뭐 술 관련돼서 저희가 뭐 테크는 네. 아니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또 알아봤고요. 네네. 저는 오늘 술 약속이 있긴 한데 또 이런 그거 한번 봐주세요. 그 식당 가면은 노알콜 메뉴들 있는지. 네, 맞아요. 저도 노알콜 페어링을 봐가지고 최근에 되게 좀 신기한 느낌이긴 근데 했어요. 근데 싸지가 않아요. 네. 비슷한 가격대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젠지들이 술을 안 마신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노알콜 마시기엔 또 비싸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냥 술 마신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술 관련된 또 소비자 트렌드들 또 어떤 거 있는지 계속 한번 또 좋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